네루와 인디라 간디. 네루주의 1947년부터 64년. 초대 총리 네루는 민주주의의 신봉자였다. 인도에 만연한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민주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때문에 보통선거 제도를 독립 이후 곧바로 도입했다. 브라만도 한 표, 불가촉 천민도 한 표,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 힌두인도 한 표, 무슬림도 한 표. 모두가 민주주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실제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한 데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그가 이끄는 국민회의는 의회 총의석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덕분에 그는 17년 동안 총리직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 반면 네루는 사회주의의 신봉자이기도 했다. 다만 소련식 공산주의보다는 온건한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했다. 인도는 카스트 전통이 깊어서 소련식 계급혁명은 현실적으로 불가.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통해 농촌을 개혁하겠다는. 토지개혁과 공업화의 실패. 당시 인도는 농업 종사자가 인구의 70%,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 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핵심은 단연 토지개혁에 있었다. 20세기 신생국들마다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토지개혁이긴 했지만, 지주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걸 초과하면 유상으로 몰수하겠음.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토지개혁을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주도했던 게 화근이었다. 지주들은 토지의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라고 주정부를 압박했고, 뭐? 5헥타르가 상한이라고? 다른 주는 10헥타르인데 왜 우리 주는 이래? 지주들의 거센 반대 속에 결국 토지개혁은 실패하고 만다. 사실 신생국들 중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 등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패했음. 때문에 인도의 경제개혁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화학비료의 사용과 종자 개량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그만큼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생활은 거의 나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업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 컸다. 인도는 값싼 노동력, 풍부한 자원, 넓은 시장 등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식민지 시절 인도 출신 자본가들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건국 후에도 인도는 산업을 일으킬 만한 자본이 당최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업을 일으켜보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데, 사실 신생국들의 경우 대부분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따라했다는. 사실 모델이 그것밖에 없었음. 우리나라도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했고, 공업을 일으켜줄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했고, 공업 투자라는 것도 공기업 위주의 중공업에만 자원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국영기업 중심의 공업화 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다. 네루의 외교정책, 비동맹주의. 네루는 정치에 있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냉전이 본격화된 5, 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신생국들에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 했고,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의지하지만 인도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네루, 미국 아니면 소련을 선택하라고? 그동안 우리는 영국의 식민 지배만 200년 넘게 받아왔는데 강대국에 의존하라는 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리하여 비동맹주의가 탄생한다. 이는 한국 전쟁에서도 잘 드러났다. 당시 인도는 중립국의 대표 자격으로 남북한 포로 교환을 감시했었고, 포로들이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택하게 되면 일단 도착했던 곳이 인도였다. 최윤의 광장에 나오는 중립국, 중립국, 중립국 기억할 것이다. 이후 비동맹주의는 이집트와 유고슬라비아 등의 지지를 받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외교정책으로 급부상한다. 제3세계끼리 단합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하지만 비동맹주의는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했다. 바로 파키스탄의 존재 때문이었다. 사실 인도는 그런 이유로 영국 연방에서 탈퇴하지도 않았다. 왜 독립을 했으면서 영국 연방을 탈퇴하지 않은가? 네루, 영연방을 탈퇴하면 당장 손해보는 게 많아진다는. 힘겹게 독립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임? 모르는 소리. 지금 파키스탄도 영연방에 남아있으려 하잖아. 이럴 때 우리가 탈퇴하면 영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하게 될 것임. 그러면 카슈미르의 운명은 어찌 될 것 같음? 아, 인도를 괴롭힌 장애물은 또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다. 1951년 중국이 티벳을 강제 병합하자 인도와 난데없이 종주국 분쟁이 일어났다. 인도, 티벳은 전통적으로 우리와 가깝던 나라인데 중국, 무슨 소리야? 청나라 때부터 우리 영토였는데. 인도, 뭐? 당장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하여 1954년 인도는 중국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하지만 티벳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망명을 받아들인 후 1959년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급기야 1962년에는 중국과 국경선에서 무력 충돌까지 한다. 최근에는 몽둥이질로 싸움까지 했었다. 이때 얄미운 건 파키스탄이었다. 파키스탄, 적의 적은 곧 나의 친구. 중국이 인도와 사이가 나빠진 틈을 타 파키스탄은 중국에 적극 구애한 것이다. 친하게 지내자는 따거. 뿐만 아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에도 꼬리를 쳤고, 중국은 그런 미국과 가까이 지내려 하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인도는 소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인도, 헤헷.